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힘드실 거예요. 저는 뭐 이럴 때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많이 올 때, 특히나 이제 제가 어저께 썸네일에 올렸다시피 제가 코인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은 때가 지난번하고 2018년도? 2019년인가? 그때 비트코인이 4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랑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왜 그러냐면 코인 가격은 물론 그때보다 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좀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또 돈 쓸 일이 또 많아요. 큰 돈이 제가 역대 이래로 제가 4, 5년 중에 가장 큰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또 이럴 때 또 큰 돈을 써야 할 때가 오는데 참, 이러나 저러나 참 사람한테 시련이 닥칠 때 한꺼번에 몰려온다. 참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구간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요 구간만 잘 넘겨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코인텔레그래프 여기 헤드라인을 보시면 이더리움 가격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과매도 영역 진입, 이더 가격은 지난번에 RSI가 과매도 상태로 전환된 후 거의 400%가 반등했었다.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시기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딱 던져놨는데 뭐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차트적인 관점은 조시라거가 이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보면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루나 얘기를 하면서 더 부정적인 어떤 그 여론몰이가 더 형성이 됐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더 부정적인 여파가 같이 움직이죠. 공조해서 같이 움직인다. 여기 보면 제미니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런 급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제미니 거래소인데, 여기는 제미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으로 따졌을 때 코인베이스가 볼륨량이 가장 크지만 미국 내에서 네임돼 있는 거래소 중에 제미니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코빗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제미니 거래소가 CFTC한테 소송을 당해요. 네, 여기 근데 이게 비트코인 ETF한테 나쁜 거냐?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갑자기 상품선물거래위원회까지 나와가지고 갑자기 제미니 거래소 뭐 선물 거래 했었던 거에 관해서 뭐 소송, 야 갑자기 이게 공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뭐 부정적인 뉴스들을 나오고 시세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더리움까지 폭락을 하니까 진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장세만 당장 보시고.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다른 채널보다 좀 유지한 지가 되게 오래됐기, 2018년부터 여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코인 투자 하신 분들도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장세를 몇 번을 계속 겪으셨기 때문에 대충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무뎌진 것도 있죠. 사실 이런 충격에. 예. 그러니까 근데 뭐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힘드시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각자가 이제 감내할 내용인 거고, 특히나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FED에서 금리 발표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뭐 월가에서는 뭐라고 바라보냐면 바클레이즈하고 제프리스는 연준이 6월 FOMC에서 50bp가 아닌 75bp,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할 거다. 여기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 시장에서 중론은 6월에 50bp 인상으로 무게가 실린다. 그러니까 50bp 한다고 벌써 2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막상 50bp가 나오면 시장의 반전 드라마가 엄청나게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0.5%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6.4%로 예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중론의 무게가 조금 더 무게중심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이 6월달 FOMC에서 50bp 0.5%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뭐 요런 식의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되게 안 좋을 때는 저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전 나스닥 회장 글렌 허친스가 리플 이더리움 끝까지 생존할 것. 지금은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니까 댓글을 다시는데 이더리움도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격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는 이제 뭐 인정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옛날에 얼마였지? 지금은 얼마지? 딱 요거를 한번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시장을. 그리고 이더리움은 특히나 포스 2.0이라는 이더리움한테 뭐 역대 이래로 가장 큰 업그레이드가 이제 향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연내에 진행될지 아니면 뭐 또 연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글렌 허친스가 가격은 투자에 있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가격은 투자에 있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예. 전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투자의 방해 요소죠. 확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가격의 폭락이고 하락이니까. 특히나 뉴욕 연준 의장에서 글렌 허친스 이분이 이제 나가셨거든. 사임하셨거든. 근데 버트 파이낸셜에서도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년 전인가 이분이 사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 자리에는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이 의미를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전 뉴욕 연준 의장이었던 자리도 되게 중요했고 버트 파이낸셜에서 이사직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이 연준이나 버트 파이낸셜에 미치는 여파가 아직까지도 좀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거. 그거는 뭐 구글링을 해보셔가지고 짭짤한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인지를 하실 거고, 마이클 반데 포페, 그러니까 제가 이분 차트를 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분이 딱 한마디를 남기네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하는데, 크립토 시장이 죽어가고 있고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죽어가고 있고 당신은 손실과 고통을 줄이기를 원한다. 2018년을 다녀왔다. 많이 잃어버렸고 청구서를 거의 지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 시기에 돈을 지불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갔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밀어붙였었다. 그리고 다음에 승자가 됐었다. 그럼 당신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승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마이클 반데 포페도 하고 있고, BTC PL이 알트코인과 S&P 500 지수 2009년을 비교해서 이제 한마디를 남기는데, 지금 뭐 RSI 보시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현재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요 시점, 그러니까 FOMC 딱 끝나기 시점까지 요 구간만, 요 구간을 지나면 이런 파란색 선이 올라오는 상승이 도모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상승이 설상 이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달 뭐 하반기까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7월 달 중순에 또 있어요. 금리 발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7월 달 중순 어느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오픈해서 열어놓고 보시면 되고, 바비 옹이라는 사람이 코인 개코 CEO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TC 1127달러부터 200달러까지 마이너스 82%까지 떨어졌었어. 2017년, 2018년 비트코인 19,000달러부터 3,000달러까지 폭락했었어. 이때가 진짜 힘들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67,000달러를 찍고 27,000달러, 뭐 27,400달러, 뭐 27,300달러 요 원절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59%야. 이더는 4,800달러에서 1,400달러까지 떨어졌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어도 궁극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2%라는 얘기를 제가 이게 장난스럽게 제가 예전에 던졌는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될 거다, 나는 뭐 이 안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제가 누차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예, 근데 결과는 반드시 나와요. 자, 그리고 이번에 콘센서스에서 네오도 이번에 들어갔다고 17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 근데 그 중에 뭐 에이다도 있었고, 뭐 알고랜드도 있었고, 뭐 대표적인 코인 회사들이, 알트코인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네오도 이번에 가서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아마 2개가 올라갔을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락세에 왜 네오가 찔끔 올랐나? 뭐 그거는 제가 뭐 특별한 걸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었다. 예, 뭐 특별한 발표가 없었는데 시세가 조금 약간 분출을 했었네요. 그리고 리케 캐피탈이 자 여기 보면 RSI가 녹색 갈 때까지 조금 아직까지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떨어지고 이더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고, 조시라거가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더기 때문에 이더리움 추세를 봐야 우리가 향후 추세를 예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1400달러대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봤을 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0달러에서 1200달러, 요 녹색 존이 12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190만 원인데 140에서 그러니까 150에서 뭐 120, 30? 요 정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대요. 본인은 조시라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건 뭐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때까지 오면 본인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시저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000달러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면 당신은 롱이냐 숏이냐. 2,905명이 투표를 진행했는데 롱 비율이 61%, 숏 비율이 39% 정도가 되네요. 지금 현재. 그리고 유럽에서 이미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트윗을 보다가 이게 한 번 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의 규제 안에 관해서 완전히 그냥 발표를 하겠다. 정리를 하겠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거를 6월 이내에 6월 말까지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뭐라고 나올지, 채굴 코인에 관한 얘기를 과연 뭐라고 할지, 익명성 코인에 관한 얘기를 과연 뭐라고 할지, 미국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유럽에서 발표한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뭐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틀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기다려 봐야 할 뉴스고, 또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영상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0bp냐 75bp냐, 근데 월가의 중로는 50bp라고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 3시 정도가 될 거야 아마 이게.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2시 오후거든요. 2시 PM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새벽 3시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0.75를 진짜 실제로 연준 의장이 빨간 단추를 누르면 엄청난 파동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인프라망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리세션을 도모하는 것도 연준에서 지금 같이 움직여서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리세션이 오면 추후에 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전 세계 경제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고,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인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중국 베이징 뭐 봉쇄 완화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6월 12일 날 베이징 방역 완화 일주일도 안 돼서 코로나 재확산, 그래서 등교 수업 연기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상당히 안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딱 이 뉴스가 저한테는 좀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힘든 시기이긴 하겠지만 예, 좀 견뎌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총알은 발사됐고 화살도 활 시위에서 나갔기 때문에 예, 어쨌건 근데 크립토 시장에 끝이 어떻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러다가 뭐 루나같이 뭐 영원히 되지 않을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오히려 더 부흥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지금 당장만 한두 달만 예, 그게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